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 어깨질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갑자기 밤에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인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 안에 석회가 형성돼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 어떤 경우에는 밤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서 석회성 건염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가진 석회성 건염은 왜 증상이 다양한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증상에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깨 뼈가 있으면은 그 뼈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는데요. 이 힘줄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서 반복적인 과사용을 하면은 위에 있는 견봉이란 뼈에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충돌증후군, 그리고 이 충돌증후군이 지속되면은 이 힘줄이 닳아해지면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힘줄 안에 석회가 존재해서 이 석회 때문에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두건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견봉쇄골 관절에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견봉쇄골 관절염,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 퇴행성 변화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골관절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이나 강직성 척추염에 의해서도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목에 있는 추간판이 디스크라고 하죠. 추간판이 탈출하면서 어깨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방암이나 폐암 수술에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깨 질환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어깨 질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은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이 회전근개 질환이 약 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질환이 오십견입니다. 동결견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질환이 약 8%에 해당되는 석회성 건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이란 힘줄 안에 석회가 일정 기간 진행해서 석회가 생기게 되죠. 그 석회가 극심한 통통이나 운동장애를 유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석회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저절로 사라지면서 통증이 좋아지게 되고 자연 소실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옆에 요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어깨 뼈가 있고 요 위에 요 공간이 힘줄이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힘줄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석회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석회가 힘줄 안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죠.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힘줄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힘줄이 닳아해지고 찢어지면서 석회가 침착된다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이론이 있고요. 그거 말고 반응성 석회화 과정이라는 또 석회성 건염의 원인을 밝혀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반응성 석회화 과정이라는 이론이 더 주목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회가 정상 힘줄에서 석회화 전기를 거쳐서 석회화 형성되는 석회화기를 지나게 되면은 이때 석회가 생성이 되고요. 이때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회화 후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정상 힘줄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석회화 전기에는 힘줄 세포가 연골로 변화하게 되고요. 이 연골로 변하면서 힘줄 내에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통증은 특별히 없게 되죠. 근데 석회학이라고 해서 석회가 형성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병원에 찾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형성기에 먼저 석회가 생성이 되고요. 석회가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석회는 분필가루 같은 석회입니다. 보면은 실제 관절 경우 보면 이때 생성된 석회는 이렇게 분필가루처럼 생겼죠. 이때는 크게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팔을 들어올릴 때 우리가 보통 충돌 증후 때 생기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를 지나서 휴지기를 지나서 이 석회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석회의 그 혈관이 주변에 생성되고 그 혈관을 통해서 염증세포가 들어가고 그 염증세포가 석회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은 석회는 이렇게 분필 같은 석회에서 치약 모양의 석회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병원의 석회성 건염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중에 한 50%가 이 시기에 내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급성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시기에 응급실에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매우 심한 통증이죠.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석회가 사라지게 되고요. 힘줄이 다시 형성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통증이 경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석회성 건염은요, 약 25%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회전근개 파열과 연관성이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50대에 더 잘 생기고 그리고 여성한테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팔에 더 잘 생기는데 약 10%에서는 양쪽 어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1% 정도에서는 증상이 재발이 되고요. 석회가 가장 많이 생기는 힘줄은 극상건이라는 힘줄인데요. 이 힘줄에서 석회가 가장 약 59%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극하건, 견갑하건이나 앞에 있는 힘줄, 그리고 소원건 이 순서대로 석회가 생성되게 됩니다. 석회성 건염은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요. 각 단계별로 증상이 다양한데요. 석회가 생성되는 석회 형성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은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충돌 증후군이라는 증상은 약 70도에서 110도 정도 팔이 왔다 갈 때 생기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이때 통증이 왜 생기냐면은 석회 침착물이 그 오구 견봉궁이라고 해서 그 힘줄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지붕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 아래 공간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팔을 들면은 압박이 되게 되고 이때 석회 침착물이 압박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 석회 흡수기로 진행이 되면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아들이 헬스를 하는데 어깨 운동을 잘못하면 어깨 파열, 그러니까 어깨 힘줄 파열이 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헬스할 때 잘못된 운동을 하면은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체 운동인데 잘못해서 계속 그 어깨 힘줄을 계속 그 견봉이라는 뼈에 부딪히게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요, 힘줄은 결국 닳아 해지게 돼 있고요. 닳다 보면은 힘줄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깨의 힘줄이 반복적인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 보면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또 얘기 이어가 보면요. 석회 흡수기가 가장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0 석회성 건염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중에 약 반 정도가 요 석회 흡수기에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별명이 있습니다. 화학적 종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죠. 종기가 아프잖아요. 네. 이때는 팔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고요. 대부분 다친 거 없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간간히 과도한 활동이나 경미한 외상 후에도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징이 밤에 특히 아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죠. 이때가 대부분 석회 흡수기의 증상입니다. 석회가 사라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방사선학적 소견을 보면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요 영상 보시면 요게 팔뼈인데요. 상완골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요 부분이 힘줄이 붙는 대결절이란 부위입니다. 그 부위에서 힘줄이 붙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요 대결절에서 약 1에서 2cm 정도 상방 그 부분에 보통 석회가 발견됩니다. 이 석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형은 요 사진처럼 석회가 솜털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죠. 이렇게 보이는 석회가 있을 때는 대부분이 흡수기의 이제 석회입니다. 흡수기의 석회가 흡수되는 모양이 엑스레이에 보이는 거죠. 이때는 급성기의 통증을 보통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요 엑스레이를 찍고선 한 2, 3주 뒤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대부분 석회는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회가 흡수돼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렇게 경계가 아주 명확하고 균일한 밀도의 석회의 모양입니다. 이런 석회의 모양은 후기 형성기나 휴지기 때 많이 보이는데요. 이 석회는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때 경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성 건염은요, 엑스레이로 보통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초음파나 MRI로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MRI에서는 그 흡수기에, 석회가 사라지는 시기에, 염증이 심한 시기에 MRI를 찍으면요. 이렇게 그 석회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하얗게 염증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요걸 보고선 지금 흡수기니까 한 2, 3주 뒤에 보면은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고 석회도 사라지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요, 다른 증상이 비슷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증상이 이제 비슷한 병들이 있는데요. 동결견 같은 경우는 석회 흡수기의 급성기 증상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팔이 능동이든 수동이든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한이 된다는 같은 비슷한 점이 있고요. 다만 그 석회성 건염은 통증이 매우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서 오십견, 동결견하고 서로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학적 소견으로 석회가 있고 없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에는 만성기의 경미한 증상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아까 충돌증후군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증상하고 비슷하고 요거는 초음파나 MRI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농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균에 감염된 거죠. 아주 급성으로 극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석회성 건염의 흡수기랑 매우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는 피 검사나 MRI 검사 또는 천자 검사를 통해서 화농성 관절염을 감별할 수 있고, 화농성 관절염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감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석회성 건염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9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다 낫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석회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회는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형성기에 석회가 형성되면서 석회가 이제 단단하고 치밀하게 생겼을 때 이때 힘줄 내 공간을 차지하면서 어깨에 충돌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생긴다고 했죠. 이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경미하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면은 그 증상으로 인해서 운동 제한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으로 인한 통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석회성 건염에서 만성기에는 체해 충격파를 많이 처방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체해 충격파는 흡수기에는 크게 소용이 없고 만성 석회성 건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석회가 힘줄 안에 있어가지고 통증을 유발할 때 이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체해 충격파를 시행해서 석회 주변에 미세혈관을 형성시켜가지고 흡수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그 체해 충격파의 충격 자체로 인해서 석회가 또 크기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이 체해 충격파 요거 자체가 통증을 좀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통증을 조절하는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수술로 석회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수기의 급성기 통증, 요게 이제 전체 환자 비중의 50%를 차지한다고 했죠. 요 시기에는 이 급성기 통증을, 매우 심한 통증을 줄여주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보통 견봉화 공간에 많이 주사를 합니다. 약 2, 3주 뒤면은 석회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진통제를 사용하고 또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침을 석회에다 넣어서 이 석회 자체를 주사침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회 크기가 줄어드니까 통증이 그만큼 빨리 좋아지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워 A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목 디스크가 있는데 한 번씩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다가 사라지곤 하는데 목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목 디스크랑 어깨 질환이랑 증상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요 목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어깨 질환 때문인지 감별하는 게 저희 정형외과 의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 디스크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죠.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이 계속 눌려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보통은 어깨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지만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요. 팔을 들고 내리고 움직일 때 대부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아프면은 어깨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은 이제 목 디스크일 경우가 있는데요. 뭐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흡수기에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또 명확하게 감별은 하진 못하고요. 또 하나 감별할 수 있는 게 위치에 따라서 또 감별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경우는 보통은 이쪽이 아프게 되고요. 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통증은 보통 이쪽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쪽이 아픈데요, 이쪽이 아픈데요. 요 위치에 따라서도 저희가 어깨 질환이구나 아니면 목 디스크 증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의 한 10%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는 건데 언제 수술적 치료를 할까요? 형성기의 석회, 그러니까 만성 석회화 건염이죠. 형성기에 이제 치밀한 석회가 이 석회는 잘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 석회가 지속적으로 경한 통증을 계속 일으키게 되면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흡수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 2, 3주면은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성기 석회는 잘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치료했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죠. 그리고 충돌증후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석회를 제거하면 그 충돌증후군 증상이 더 사라질 테니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됐을 때요. 이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하면서 같이 석회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요즘에는 관절경으로 치료합니다. 석회 감압술이라고 하죠. 석회 제거술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감압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석회를 완전히 제거하다 보면은 석회 그 정상 힘줄에 손상이 많이 가게 됩니다. 손상 가게 되면은 그 손상으로 인해서 또 힘줄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 감압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상건의 손상이 없이 석회 침착물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것을 이 관절경 치료의 목표로 하고요. 완전 제거보다는 감압의 효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석회를 제거할 때 절개를 해서 절개창을 열어서 석회 있는 부분을 연 다음에 그쪽에서 석회를 제거하는데요. 이때 석회를 감압하고 나서 그 절개창을 웬만하면 이제 꼬매놓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거를 봉합을 하게 되면은 석회가 완전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열어놓고 보통 수술을 마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감압 후에 정상 힘줄 손상이 매우 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그 힘줄을 봉합하지 않으면 힘줄 자체에 파열이 점점 진행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봉합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게 관절경 치료 영상인데요. 우선 견봉한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석회 위치를 확인하고 주사침으로 석회가 맞는지를 한번 찔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석회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그 분필가루 같은 석회 모양이고 요거는 치약 모양의 석회 모양입니다. 바라현미님께서 뒷목 아래 승모근이 항상 아픈데요.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 맞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승모근이 아픈 경우는 일자목일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모근 통증은 목 증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견갑골의 그 위치가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자세로 현대인들은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견갑골이 많이 틀어지면서 승모근이 또 항상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경미한 증상도 있고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야간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약 50% 정도는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야간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시고요. 이 석회성 건염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석회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석회가 힘줄 세포가 연골 세포로 변하면서 거기에 석회가 침착되고 석회가 형성됐다가 나중에 염증 세포에 의해서 흡수되면서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네. 플라워 A님께서 질문 더 해주셨는데요. 손가락 관절염은 치료 방법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관절염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냐에 다른데요. 관절염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고 한번 관절염이 이제 관절염이라는 건 이제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건데요. 보통 많이 사용해서 생기죠. 그래서 한번 관절염이 생기면 이 관절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퇴행성 질환은 비가역적이거든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한번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우선은 더 진행을 막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많이 사용해서 보통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을 보통 평상시에 손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관절염에 쓸 수 있는 소염제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데요. 그 소염제를 복용하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많이 교정하는 게 좋겠죠. 평상시에 손을 많이 쓰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그리고 사용량을 줄이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게 많이 도움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손가락 관절염은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남성보다는 50대 중년의 여성에서 주로 많이 석회성 건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 25%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크기하고 석회가 클수록 회전근개 파열과 연관성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는 약 90%,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칭, 소염제,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흡수기에는 석회가 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사침으로 제거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만성적인 석회성 건염일 때는 체해 충격파를 고에너지로 시행을 해서 석회가 흡수되는 것을 촉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존적 치료 6개월 이상 지속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석회를 제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석회는 정상 힘줄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석회를 감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절개창은 대부분은 봉합을 하지 않고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석회가 빠질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석회성 건염에 대한 거는 이 내용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깨 통증이 2년 정도 된 35살 남자입니다. 1년 전쯤에 충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었고 MRI도 찍었습니다. 병원을 두 곳을 방문했었는데 한 곳은 수술을 권유했었고 한 곳은 치료, 주사나 물리치료, 충격치료를 권유해서 치료 쪽으로 선택해 받았습니다. 중장비 기사, 핸들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어깨를 쓸 수밖에 없어서 치료로는 역부족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권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를 1년 정도 유지를 하셨네요. 충돌증후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팔을 들게 하는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팔을 계속 들어올리게 되면 그 견봉이라는 뼈 밑에 계속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면 힘줄이 퇴행성 변화로 닳아서 해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증상을 이제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충돌증후군은 사실 원래 치료의 원칙 자체가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 반복적인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줄에 꾸준한 자극을 줘서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힘줄을 강화시켜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가 이제 팔을 계속 쓰셔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계속 쓰게 되니까 어깨 사용을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재활치료를 해도 계속 통증을 느끼고 계신 거죠.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권장하느냐? 지금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정도 유지를 해보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MRI에서 그 힘줄의 어떤 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변들이 있다면 관절경 수술도 지금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절경 수술해도 결국은 또 재활을 하고 나중에 이게 충돌증후군 자체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제 많이 쓰시게 되면 증상은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 앞으로 그 계획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헌디 애니그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30대 때 자다가 갑자기 어깨 속에 극심한 통증이 왔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1시간가량 꼼짝도 못할 만큼의 극심한 통증, 몇 개월 간격으로 그런 통증을 겪으면서도 다음날 일정 때문에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게 석회성 건염이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증상이 전형적인 석회성 건염의 증상이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네, 응급실을 갈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석회성 건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보통 재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이 석회성 건염의 흡수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치료를 안 받으셨는데요. 지금도 통증이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복적인 통증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뒤통수 바로 아래 귀 뒤편 쪽 부분이 자주 아파요. 두통까지 오고요. 왜 그런지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긴장성 두통이 있을 때 많이 생기는 위치인데요. 평상시에 일자목이요, 그러니까 숙여서 계속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은 긴장성 두통이고요. 그런 경우에 치료는 소염제와 근이완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해당 부위에 마사지나 주사 치료 같은 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병원 내원해서 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랑을 위한 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깨 아픈 부분 자꾸 주무르는 것은 괜찮나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두들기고 주무르게 됩니다. 네, 어깨 아픈 부분을 주무르면은 시원한 감각이 좀 느끼고 하실 텐데요. 근데 이게 어깨 아픈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주무른다고 만약에 그 어깨 통증이 회전근개 파열에 의해서 그 힘줄이 끊어져서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은 주무른다고 그 끊어진 힘줄은 다시 붙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무르는데도 단순 뭐 근육통이라면 주무르는 것에 좋아지겠지만 주무르지만 좋아지지 않고 계속 뻐근한 증상이 있고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한 번쯤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요. 과연 어깨에 어떤 병이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병이 주무르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거다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이라면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오버그립은 오버핸드, 예. 오버그립은 어깨 관절 충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언더그립이나 패러렐 그립으로 턱걸이를 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의사 선생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광배근을 키우고 싶은데 턱걸이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해서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턱걸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팔이 턱걸이 운동을 할 때 팔을 위로 올려서 당기게 되잖아요. 그냥 당기는 건 괜찮은데 계속 팔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힘줄이 자꾸 그 견봉이라는 뼈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게 그 충돌 증후군입니다.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힘줄은 달아해지고 힘줄이 얇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턱걸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당기는 거는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진 않죠. 다음, 네, K씨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발 안쪽 복사뼈 위쪽이 쓰다듬기만 해도 아프고 주변이 붓고 자면 괜찮아졌다가 30분만 서 있으면 다시 붓고 잘 못 걷게 아파서 절뚝거리게 되는데요. 얼음찜질을 하면 덜 아픕니다. 정형외과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쪽이 발 안쪽에 복사뼈 위쪽이 계속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서 있어서 아프다고 하면은 요거는 힘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못 걷게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힘줄의 문제 있는지 아니면 또 관절 안이 이제 문제가 있어도 이제 또 붓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형외과에 가서 정확하게 엑스레이랑 경우에 따라서는 MRI 같은 검사를 해서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헌디 애니그마님께서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어깨 석회 관련 질환을 감소시키거나 석회를 안 생기게 하는 자가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관리법이나 생활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석회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아직 증명된 건 없습니다. 원인 자체가 아직 미상이기 때문에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석회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어깨 관리법은요.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70도에서 한 110도 사이에서 팔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신다면요. 아침, 저녁 또는 평상시에 꾸준하게 어깨에 관련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신다면요. 어깨 통증도 덜 발생하고 힘줄의 퇴행성 변화도 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체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안마의자 많이 사용하는데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마의자는 어쨌든 그 허리에 근육이 있으면 근육에 이제 압통이 있는 부위 있잖아요. 그 압통이 있는 부위를 안마의자가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논탁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평소 비온 뒤에 다양한 의학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지금껏 통증이 없고 무심히 모르고 지내오다가 우연히 알게 된 증상인데요. 오른쪽 어깨를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면 뚝뚝하고 소리가 납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지요? 치료는 가능한지요? 이게 중요한 게 움직일 때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요.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소리 나는 게 어깨의 힘줄이 끊어졌을 때도 힘줄에서 뚝뚝하고 소리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힘줄과 견봉과 사이에 있는 저맥라면이라는 조직에 이제 염증이 이제 많이 생겨서 그 공간을 차지할 때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방치하시면 안 되고 정형외과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원하신다면 치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부러운 치즈케이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깨가 불편한데 운동할 때만큼은 통증이 없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리터리 프레스나 머리 위로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할 시에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니 밀프도 못하고 가슴 모으는 운동도 삼두 쪽으로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로 이어지는 삼두 쪽이 찌릿찌릿한데요. 건염 같은 건지 아픈 부위를 특정 짓기도 어렵고 어깨 전체가 욱신거립니다. 병원에서 물치나 물리치료 그리고 침이나 주사를 맞아도 도움이 안 되네요. 어깨 충돌 증후군일까요? 네, 나이가 젊으시면은 아마 어깨 충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통증 부위나 팔을 들 때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충돌 증후군 증상이랑 비슷한데요. 다만 팔을 올렸다가 내릴 때 만약에 힘이 좀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충돌 증후군에서 좀 더 진행이 돼서 회전근개 파열도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깨에 힘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증상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잘 때 어깨를 올리고 만세하는 자세로 자는 게 몸에 좋지 않다던데 사실인가요? 만세하는 자세로 자면은 만약 어깨에 이제 힘줄에 문제가 있다면요, 힘줄이 견봉이라는 그 뼈에 부딪힌 채로 자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통증을 더 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어깨에서 만세를 하고 자면은 아무래도 더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그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요, 어깨 힘줄에 석회가 생기게 되고 이 석회 때문에 증상이 발생이 되는 병을 말합니다. 근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 석회가 어깨의 힘줄 안에 공간을 차지하고 압박해서 그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충돌 증후군 증상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석회가 저절로 이제 흡수돼서 사라지면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석회성 건염은 증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보통 50대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오른쪽 팔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성 건염은 진단은 엑스레이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죠. 엑스레이 찍어서 석회가 발견되고, 그리고 이 석회가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서 이 석회가 흡수기에 있는 석회인지 아니면은 만성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약 90% 정도는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성기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줘서 만성 통증에 의한 운동 제한을 회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수염제를 복용하시거나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의 석회는 체충격파를 이용해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다만 체충격파는 또 고가의 치료니까 그런 단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수술보다는 좀 그 예후가 체충격파는 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수기의 석회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석회가 2, 3주 뒤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 흡수기 초반에 극심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봉화 공간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맞아볼 수도 있고, 이 석회가 빨리 사라지도록 그 초음파를 보고선 주사침을 넣어가지고 석회를 제거하는, 흡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약 10% 정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만성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만성 석회성 건염인데요. 이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그 석회를 찾아낸 다음에 석회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힘줄은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은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 플라워 A님께서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척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운동기구 중에 오십견 예방기를 사용하면 혹시 디스크가 더 나빠지진 않을까요? 제가 이 오십견 예방기가 어떤 운동기구인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척추 디스크가 있을 때는요, 우선 그 스트레칭을, 오십견은 이제 오십견이 좋아지게 하고 예방하는 건 스트레칭이니까요. 스트레칭을 한다고 척추 디스크가 나빠지진 않는데, 다만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숙인다면은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자세를 허리가 무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십견 예방기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그 오십견 예방기는 척추 디스크를 나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세가 척추에 크게 무리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은데요. 마이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어깨랑 팔뚝 쪽이라 하는지 아무튼 팔을 들어올릴 때 너무 아픕니다. 아마 요 부위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깨가 문제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보통 팔꿈치 위에서 요쪽까지 요 사이에 통증이 있으면은 어깨에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팔을 들어올릴 때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만약에 팔을 모든 방향으로 특히 뒷짐을 질 때 통증이 있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면 그거는 동결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견이죠. 근데 운동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끝부분에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회전근개 질환, 예를 들면 충돌증후군이나 팔을 내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 힘이 빠진다 하면 회전근개 파열, 이런 병들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병들은 치료가 어떤 거로 진단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진단이 어렵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힘줄이나 아니면은 관절낭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계속 통증이 있으시다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이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어깨 통증이 급격한 어깨 통증이 발생해서 응급실을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만성적으로 계속 불편감이 어깨에 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석회성 건염인지 의심을 해보시고요.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제대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신세계서울병원의 이재민이었습니다.